윤, 윤혜진? 맞아요. 정말 민수 오빠네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서울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걷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강민수는 요즘 들어 자주 이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사는 일에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이렇게 옛 추억이 담긴 곳을 찾게 되곤 했습니다. 여보소, 혹시 강민수 씨 아니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천천히 돌아본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혜진? 맞아요. 정말 민수 오빠네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1982년 대학교 2학년이던 민수와 혜진은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수는 경영학과, 혜진은 국문학과였지만 둘 다 시를 사랑했고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 시 어떻게 생각해요? 혜진이 건넨 노트에는 그녀가 직접 쓴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를 읽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의 내용보다는 그 시를 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정말 좋네요. 특히 이 부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은 저 산처럼 변치 않으리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정말요? 오빠도 시를 써보세요. 오빠의 마음이 궁금해요. 그날부터 둘은 시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학가의 작은 다방에서, 한강 둔치에서, 남산 도서관에서 어디서든 둘만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사람이구나. 오빠, 저도요. 처음엔 그냥 선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빠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84년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혜진의 아버지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지방의 유지로 딸의 결혼 상대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우리 혜진이와 사귄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자네 집안이 어떻게 되나?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코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서민 가정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혜진이와는 맞지 않네. 혜진이는 이미 다른 분과 약혼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말게. 아버님, 하지만 혜진이와 저는 젊은이,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시대는 지났어. 가문과 가문이 만나야 하는 거라네. 자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혜진과 만난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났어. 오빠,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헤어지라고 하시더구나.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저는 싫어요. 오빠가 아니면 싫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가 집안과 등져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민수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더 힘이 있었다면, 더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아니었나 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남산이었습니다. 둘이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아, 이걸 받아줘. 민수가 건넨 것은 작은 시집이었습니다. 그가 혜진을 위해 직접 쓴 시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오빠, 언젠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 행복하세요. 꼭.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군대에 갔고 혜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제대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30이 되던 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현명한 아내였고 두 아이를 낳아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낳아 키우며 현모양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남산을 지날 때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부장까지 올랐고 혜진은 아이들을 다 키운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3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바로 오늘 이 가을 오후에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오빠. 정말 많이 늙었네요. 아니야, 여전히 예쁘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둘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옛날처럼 편해졌습니다. 오빠,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뭐, 오빠.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는 많이 추스렸어. 혜진이 남편은 잘 지내요. 지금 병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그렇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혜진의 표정에는 뭔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혜진아, 존경하고 고마워하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은 오빠가 마지막이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오빠, 이래도 될까요? 저는 유부녀인데. 혜진아, 우리는 그냥 옛 친구로 만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혜진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오빠, 하지만 내가 유부녀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빠와 있을 때가 더 행복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둘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 가고 옛날에 다니던 곳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젊었을 때 자주 가던 그 다방 아직 있는지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아직 있다면 좋을 텐데.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낡았지만 그때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여기 앉으면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저도요. 오빠, 그때 우리 참 순수했죠? 지금도 순수해.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이런 둘의 관계는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먼저 민수의 아들이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자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며칠 후 혜진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누구와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친구야. 어머니,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자주 외출하신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해. 그냥 친구 만나는 거라고.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혜진의 남편이 직접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윤혜진의 남편 이정우입니다. 아, 네. 강민수입니다. 바쁘신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내와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요.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남편이 있는 몸인데 다른 남성과 자주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게다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도 나고 있고요. 선생님, 저희는 그냥 옛날 친구로서. 그렇다고 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내 남편분을 만났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만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시더구나. 전화 너머로 혜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까요? 혜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공경에 빠뜨린 것 같아. 아니에요, 오빠. 제가 원한 일이에요. 며칠 후 둘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역시 남산이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내가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이게 끝인가요? 이번에도 우리는 이별해야 하는 건가요? 혜진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어. 젊었을 때도 지금도.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난 행복했어. 저도요, 오빠. 오빠를 다시 만난 이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혜진아, 우리 약속하자. 서로 건강하게 잘 살자. 그리고 언젠가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기를. 네, 오빠. 약속해요. 둘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과 모든 아픔이 그 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빠께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오빠는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오빠가 그립지만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오빠,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시 낭송회를 열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시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오빠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하지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오빠가 건강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추억 속에 곱게 간직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다시 한번 고마웠고 사랑했어요. 혜진.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혜진에게 편지 고마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시 낭송회를 연다니 정말 기쁘다. 우리가 젊었을 때 꿈꾸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니. 나도 요즘 글을 쓰기 시작했어. 우리의 이야기를, 그 시절의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어. 언젠가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 혜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 우리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로 충분해.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사랑했어. 민수.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70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혜진도 서점을 통해 지역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또다시 남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혜진의 손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민수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분이란다. 할머니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 하자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함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민수와 혜진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을.